난리가 아니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짜증. 짜증이 지대로 납니다. 시장 하나 잘못 뽑는 바람에. 이 서울 네. 서울 경기 인천에서만 지금 1,000명 가까운 확진자가 올라오고 있어요. 네. 네. 사실상 80% 이상의 확진자를 양산을 해내고 있는데 그동안에 바뀐 건 서울시장밖에 없죠. 이 네. 서울시에서의 방역 태만이 지금의 사태를 만들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각 시도 기관장들을 불러들였고요. 아마도 이제 국가적 단위에서 그동안은 지역한테 맡겨놨더니 미필적인 고의인지 알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시 재확산에 대한 아무런 방비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부 차원에서의 개입이 예상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또 국가가 방역이 실패했다고 엄청나게 지금 때리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참나. 씨. 아니 말이 되나? 제가 그래가지고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봤더니 자 보세요. 오세훈 일률적 규제 해법 아니야. 이게 4월 12일 기사입니다. 서울형 상생 방역 제시. 자 이렇게 했죠. 아우씨 내가 상생 커머스를 한다고 해놨는데 걔가 상생을 쓰는 바람에 내가 내려야 되나? 내가 먼저 썼는데 자, 간판에서 13일입니다. 오세훈의 실험. 정부와 다른 상생 방역 카드 꺼내들었다. 자, 정부와 다른 카드 꺼낸 거 오세훈이에요. 정부와 같은 카드를 꺼내들었던 건 그 전에 서울시장이었고 바뀐 거 오세훈밖에 없다니까. 근데 방역 카드를 꺼내 든 게 아니라 있던 방역 카드를 버려버리고 그렇죠. 아무 카드도 안 꺼내드렸어요. 자, 심지어 복지장관이 폭발적 확산을 신중해야 된다고 경고까지 저게 했습니다. 며칠입니까? 이게 했던 게. 4월 13일 똑같아요. 4월 13일 확산 신중해야 된다고 정부가 복지부 장관이 얘기를 먼저 했어요. 근데 오세훈이 말을 안 쳐들어. 안 쳐듣는다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게 정부 탓이라고 합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물론 어떻게 정부 탓으로 하니까. 서울이 대한민국 안에 있기 때문에 정부 나 탓이라고 참. 말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일관된 자세로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의 방역과 확산 억제를 위해서 일해왔어요. 그리고 뭐 코로나 백신이 부족했다? 백신 그 전에도 부족했어요. 백신 안 맞을 때도 이렇게까지 안 했어. 오세훈 들고 나서 이렇게 됐다니까 진짜로. 과거 이명박근혜 정부 때 사스 대란이 있었고 메르스가 있었습니다만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답답하네. 컨트롤 타워는 국가가 아니라며요. 최소 200만 명 정도는 나와야지 그때야 비상사태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라며. 자, 이렇게 복지 장관이 이렇게 얘기까지 했는데 안 되는 거야. 4월 18일입니다. 여기 중앙일보가 확진 쏟아지는데 오세훈표 방역 괜찮나 기사까지 냅니다. 중앙일보가. 이게 서울시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니까 확진 쏟아지고 있다. 오세훈한테 중앙일보조차 경고를 했어요. 근데 안 들어. 안 들어. 이렇게 되면 방역에 관련한 그 모든 행정 서비스를 비롯한 시정 업무 자체를 중앙정부가 뺏어와야 될 거예요. 중앙정부 뺏어와야 되고 이거 안 들으면 안 돼요. 그 신천지 사태에서 정부가 나서서 했듯이 해야 되는 거고요. 오세훈이 망쳐놓은 그 중점관리병원 그러니까 코로나 관리 지정 병원들과 의료인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좀 잘못된 조치들을 원상복귀 시키고 빨리 해야 됩니다만 문제는 이게 최소 2주 이상 유지돼야 지금 이 확산세를 꺾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 보세요. 서울형 방역, 상생 방역 첫발, 마포 강동 헬스장, 골프 연습장, 자정까지 뭐 이런 상황까지 오는 겁니다. 얘가 말하는 그 상생이라고 하는 거는 유흥업소나 일단 그 자영업자들을 살린다는 명목하에서 영업 시간을 확대해 버린 거예요. 그것도 가장 밀폐적인 노래방이나 헬스장, 뭐 첼시장이나 골프. 실내 연습장 같이 부가가치가 높지만 사람들의 밀접한 그 어떤 접촉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 안에서의 문제를 저렇게 대책 없이 밀어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다고 무슨 키트 예산을 쳐 발라가지고 13억 했지만 날려먹고. 네, 그건 결국 저쪽에서는 아예 쓰여지지도 못했던 거고요. 자, 그리고 6월 30일이 돼서야 말 바꾼 오세훈. 4월엔 방역 완화, 지금은 방역 강화.
이게 언론들이 쓴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한 게 아니야. 언론들도 보면 오세훈이 잘못하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이거는 진짜 이게 말이나 악의적으로 되냐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이제 그 비약이라도 할 수 있지만 일부러 이런 사태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정치 이슈화하고 그 책임을 다 국가한테 떠넘겨 가지고 이걸 정치적 논리로 쓰려고 이렇게까지 일부러 만든 게 아니냐. 이러면 광화문 집회했던 일부 개독교 단체나 극우 보수 모임하고 뭐가 다르냔 말이야, 서울시장이. 깽판 치러 나온 거야, 깽판 치러.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왜, 그전에는 뭐, 백신 무섭다 해가지고 못하게 하려고 하더니, 이번에 방역 잘하고 있는 거 다 풀어가지고 이렇게 망하게 하는 거야. 국가를 망치려고 하는 거야. 그래 놓고, 문재인 정부 탓을 하려고. 그래 놓고 정권 잡으려고. 이거는 진짜 인간이 할 짓이 아닙니다. 이 만행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요, 결과적으로 정부와 시민들이 나서갖고 또 봉쇄 조치하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해가면서 이거 해야 되는데, 이때 생기는 어떤 피로감, 이 정신적인 어려움, 이런, 그 다음에,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다시, 학교라든지 직장 폐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어지게 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한 사람의 행정 또는 잘못된 정치가 얼마만큼 피해를 끼치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제 좀 깨달아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오세훈 욕 안 하고 욕 안 하고 대통령 욕하고 진짜 정부 욕한다고 정신이 하는 있나 없나 거는 모르겠네. 정말 그런 사람들이면 우리나라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역학조사 TF 해체한 것도 오세훈이고요. 그리고 확진자 증가는 서울이 압도적으로 1인데도 검사 수는 확진자 1명당 7.9명입니다. 이전에는 10명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학조사 TF 해체한 거를 지금 구청장들이 다시 지원해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계속 해체하기만 하고 뭘 하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계속 놀러 다니라고 해체만 하고 엉뚱한 사람들 낙하산 내려 떨어뜨려 갖고 방역 업무 하던 공무원들마저 이제 업무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해달래 또 백신 해달래.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참. 유흥가나 또는 영업시간 넘겨서 영업하는 거, 그리고 사람들 집중하는데 매일 밤 돌아다니면서 계도하고 단속하고 그랬어요. 위반 여지가 있는 데는 매일 보냈다고. 진짜. 위험 부분 확산하기 위해서. 이런 작은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방역은. 그렇죠. 한 번만 뚫려도 그 뚫린다는 표현하면 안 되지만 한 번만 삐끗해도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를 지금 서울시장 되고 나서 계속 하고 있다니까? 이 오세훈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일으켜놓고 9월달 가서 8월달에 이제 방역을 못 먹을 만큼 수천 명대로 확산되고 난 다음에 그때 가가지고 이건 정부 탓이고 정부가 자기 일을 방해해서 그랬다. 의회가 나를 방해해서 그렇게 된 거다. 아니 무슨 라는 핑계를 대고 사표를 던질 공산이 커요. 그거는 진짜 전문가하고 상담이 필요한 수준입니다, 진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문제는 이때로 하는데 맥힌다는 게 더 큰 문제 아니야. 지금 이 모든 잘못을 정부의 지원 미비, 예산 부족, 시의회의 비협조에다가 다 핑계를 대고 이걸 던지고 있단 말이야. 아니 그 전에 근데 어떻게 이거를 잘했는데? 그 전에 어떻게 먹힌다고 잘했냐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사람들을 탓할 게 아니고 그렇게 먹히게끔 작업을 함께 하고 있는 외론들을 족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심지어 외론들도 오세훈 잘하고 있냐 맞냐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외론 한두 군데서 그렇게 해줘봤자 소용이 없다니까. 그렇지. 외론이 전체적으로 집중 이렇게, 포격을 했어야 돼. 바람몰이를 얘들이 확 해주지 않으면은 대다수 사람들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왜 20, 30대 왜 그러지? 저도 너무 답답해서 생각을 해봤더니 솔직히 저도 냉정하게 20, 30대 난 깨어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하고 비교하면 몰라도 너무 몰랐던 거야. 세상 멀쩡 몰랐지. 몰랐어요. 그리고 관심도 생각만큼 많이 없었고 적극적으로 뭔가 의사표현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난 알고 있고 난 지지하고 있지만 그냥 그 상태에서 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20, 30대 왜 그래? 지금 20대 왜 그래가 아니고
그 20대 때 우리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우리도 뭔가 우리가 똑똑하다고 착각했었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사실 정치에 관심 가지고 직접 활동하는 세대 있잖아요. 저 20대 때도 그 세대는 따로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분들이 해준 부분이 컸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20대 탓할 게 아니고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 제가 생각하는 20대 때의 제 착각은 상대방을 최소한의 룰과 양심이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정자로 느낀 거야. 그렇지. 그래도 상식적으로 사람인데.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사람이 아니 그래도 공직자인데 이렇게까지 할까? 그렇지, 그렇지. 대통령인데 이렇게까지 할까? 그렇지. 근데 아니었어. 아이고, 이것들은 목적을 위해서는 정이고 도덕이고 시민이고 안전이고 국가 자체가 아무것도 없어. 자기 권력과 자기 이득을 위해서. 이거를 20대 때는 몰랐단 말이지. 왜? 그러니까 20대 그런 공무원과 그런 나라는 없다고 배웠으니까. 맞아. 그렇죠. 맞아. 그러니까 사람은 양심을 지키고 도덕을 지키고 법을 지켜야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높은 데 올라가 있는 놈들은 원래 다 그러는 건 줄 알았다는 거야. 맞아. 최소한의 사람의 양심이 있는 줄 알았지. 영한네이처 하면 우리가 한때 팟캐스트 인기 프로그램에서 막막 광고하던 제품이 있습니다. 마카산삼을 엄청나게 광고를 했고요. 주력 상품을 이제 마카삼삼에서 술겜으로 바꾸셨대요. 식물성 원료들을 섞어서 만든 건데 그 메인은 마카도 들어있고요. 네. 오리나무, 누룩, 황기, 칡봉오리, 쌓인 씨앗, 헛개나무, 칡뿌리 몸에 좋다는 종류는 뭐 20몇 가지가 전부 다 들어있어요. 생약제제 같은 작은 알, 그 알로 된 겁니다. 먹기에는 향이나 이런 맛에서 지장이 없고요. 효과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사장님이 얼마나 자신이 있으신지 음주 중에는 드시지 말라고 권합니다. 특이하지 않나? 이제 송 작가 TV 몰 안에 입점을 해서 영한네이처에 접속하지 않으셔도 송 작가 TV에서 직접 구매를 할 수 있는데요. 한 박스 5개 들어있는 게 16,500원입니다. 두 박스가 33,000원. 네. 그리고 세 박스가 49,500원. 요때부터는 무료 배송입니다. 저희 송 작가 TV 몰에서 이제 영한네이처 제품 전체를 판매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마카산삼을 비롯해서 술깨 이외의 나머지 제품들은 10,000원 추가 할인을 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게. 그 가격은 송작가 TV 몰에서만. 그렇죠. 송 작가 TV 어허. 몰에서만 할 수 있는 가격대로 해서 네. 공급을 하고 있고요. 많이 찾아주시고요. 필요하신 거 주문 주시면 저희가 AS도 직접 저희 그 채널을 통해서 정보 해드리고 있으니까 더 많은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술값만 있으면 그래도 최소한 술에 질 일은 없습니다. 답사봐. 답사 보시고 효능이 좀 없는 것 같다. 그럼 송 작가한테 항의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정확하게 노무현 대통령 대선 출마하셨을 때가 제가 제주 MBC에서 아나운서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저는 제가 언론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난 특히나 더 의식 있는 언론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전 적극적으로 어떤 활동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제가 방송에서 관련해서 정치적 발언을 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난 되게 깨어있다라고 착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 노무현 바람을 일으키고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든 세대가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대 답답해하고 속상해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그럼요. 우리가 저 20대한테 야 니들이 안 겪어봐서 그런데 요거 냅두잖아. 또다시 IMF 오고 또다시 메르스 오고 또다시 세월호 참사 일어나고 또다시 이명박근혜 같은 대통령을 얻는다라는 부분을 깨우쳐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명박 때 방송국 처음 들어갔거든요. 네. 그때 저 부산이었잖아요. 근데 부산에서 제 나름대로는 중립적으로 한다고 방송을 이렇게 꾸몄어요. 그 항의 전화가 와서 이제 왜 빨갱이 방송을 하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언론 지형 자체가 그만큼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생각해서 약간 중립적으로 해서 뭐 시민단체도 모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빨갱이 방송한다는 그런 시청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원래 그래. 저는 부산이라서 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12시에 제일 유명한 프로가 뭔지 아세요? FM 싱글벙글스요? 아니 정오의 희망곡이라고 당시에 엄청 유명한 MBC 12시 프로가 있는데 제가 그거를 저희 선배 휴가간데 대타 들어가가지고 그 당시에 한라병원 노조가 굉장히 오랫동안 파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파업을 응원한다고 민중가요를 10분 동안 틀었어. 잘렸지. 잘릴 뻔했어. 미쳤냐고, 너 미쳤냐고. 대타만 있었으면 그때 잘렸어. 대타가 지역 없으니까. 방송에는 대타가 별로 없습니다. 대타가 없으니까 겨우 살아남은 줄 알아. 아니 그래서 저는 제가 뭘 잘못했냐고. 노동자들이 노동 조건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파업하는 건 정당한 권리인데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정당한 권리에 대해서 제가 입도 뻥뻥 못하냐고 그랬더니 너 지금 한라병원장 전화 왔다고 너 사장님 어떡할 거냐고 막 너 때문에 아주 30대부터 또라이였어. 20대였어. 저는 그때 또 하나 기억나는 게 그 반올림 있잖아요. 삼성 관련해가지고 반도체 그 병 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회사에서는 아무 말 안 했어. 근데 오히려 인터뷰한 그 반올림의 이종란 변호사가 인터뷰 다 하고 나서 녹음을 했어요. 녹음해서 내일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녹음을 다 했어.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나한테 갑자기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근데 피디님 이거 진짜 나가는 거 맞아요? 나갈 그래도 수 있어요? 못 나갔지. 아니 나갔어요. 나갔어? 근데 뭐냐면 그 정도로 다른 언론에서는 그 정도 반론도 못 받아줬다는 거. 삼성에 관한 거는. 맞아. 아무튼 여기 있는 맞아. 우리 세 사람은 20대 때부터 또라이였던 것으로. 그걸 못 고쳐서 지금 여기서요 8만짜리 편파 방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네. 바로 괜찮은 결론이네요.